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비록 인위적인 제작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다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사람.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에서는 흙의 내음과 낙엽의 내음 그리고 불의 내음이 나는 것만 같다. 원주의 젊은 조각가 이동훈. 그의 조각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예술성은 그의 부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부친 이재걸 화백은 1933년에 태어나 서울대 미대화학과 출신으로 미술의 불모지였던 원주를 위해 원주에서의 군복무 이후 원주의 터를 잡게 된다. 강원도에 처음으로 회화의 싹을 틔우셨고 서양 화가이며 1962년부터 이곳 원주에서 민아뜰리에라는 미술학원을 개원한 이후 30년 이상 숱한 예술가를 길러낸 강원도 최고의 서양 화가였다. 지난 2020년 1월 13일 타계하신 미술계의 산증인이자 스승이시다. 조각가 이동훈은 부친의 예술성을 물려받았음은 물론이겠거니와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시는 부친의 모습을 보며 자란 그가 예술가로서의 고된 길을 가는 것은 어쩌면 애초에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예술가이신 부친을 둔 것이 이동훈 조각가에게는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관동대 미술학과에서 조서를 전공한 그는 지금까지 4번의 개인전을 하였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대회 출품을 한 적이 없는 것도 부친의 신념 때문이었다 한다.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으셨던 부친 이재걸 화백이 자신이 심사를 보는데 어떻게 자식의 작품을 심사할 수 있겠느냐며 대회 출품을 원치 않으셨다 한다. 이동훈 조각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조각상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요? 이제 오래전에 했던 작업들보다도 이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해볼까 해서 네네. 이제 연습 삼아 또는 이제 손풀기 삼아 이제 시작했던 작업인데요. 하루에 한 분의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 선생님이 되실 분들, 나한테 영향을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 한 번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몇 분을 하신 거예요? 이제 100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죠. 100분요? 네. 그러면 그게 뭐 우리나라 분들인가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분도 계시지만 이제 서양 분들도 이제 계시고 미술에 미술과 관련된 미술에 작가들? 관련된 작가들 위주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작가들. 작가들. 네, 이제 저한테 제가 첫 읽었던 소설의 작가라든가 이런 그런 분도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음악가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선생님 작품 활동은 지금 몇 년 하신 거예요? 대학을 99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때부터라고 이제 본격적인 제 작업을 시작한 거는 그때부터라고 봐야죠. 뭐. 그러시군요. 네. 혹시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도 이런 쪽에 그 작가분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시죠? 사실 이제 원주에 미술을 처음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 가지고 들어오신 분. 미술이라는 그 자체를. 네. 근데 그 전만 해도 원주에서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네.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없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군대 생활을 여기서 하시면서 미술학원도 만드시고, 여기서 이제 교편도 잡으시고. 조각을 하시면서 어떤 소재나 뭐 이런 그 변화를 가지게 되잖아요. 변화를 갖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무엇을 전달할까가 가장 중요했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과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괴라는 주제로다가 첫 번째 전시를 했어요. 이 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괴기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지만 어떤 그 괴라는 것 자체에서도 일종의 생명체가 있는 부분인데 좀 나와 다르다라는,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대시치하고 또 소외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안에서의 미를 좀 찾아내주면 우리도 좀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괴라는 주제로다가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럼 지금 또 이제 그런 주제는 변함이 없나요? 이제 그게 이제 1회, 2회, 3회를 거치면서 이게 쭉 이어져 오면서 소 제목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화 속의 괴, 두 번째는 괴에 대한 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사상, 세 번째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던 뭐라 그럴까요? 우리한테 소통인가요? 이런 쪽에서의 이야기들을 계속 타진해보고 있고 계속 주제를 던지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더 현실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구나,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알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조금 현실과 조금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원 주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추함에 대한 미가 이제 다시 추함 속에서도 이제 아름다움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저기 향후 조각가로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조금 듣고 싶어요. 그 원주의 랜드마크적인 예술가가 되고 싶은 게 이제 그리고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저한테 주어진다면은 그런 일들을 제가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조각 뭔가 생각하시는 게 계신가요? 아니면 원주가 이제 생명사상을 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을 주제로 하는 이제 제작 것들을 좀 함축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제 마지막 작품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공모전 같은데 작품을 내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 저하고 이제 작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모전하고는 좀 안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예술가가 얼마든지 자기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꼭 뚫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어떻게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길을 가라는 게 아버님 유지셨고요.